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 AI는 그냥 뭐랄까, 답 찾아주는 정답 생성기 같았다면 요즘엔 학습자의 생각을 돕는 인지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초기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거요. 이게 환각, 그러니까 사실 아닌 정보를 막 만들어내거나 학생들이 생각은 안 하고 답만 베끼는 문제 때문에 교육계에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평가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심각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초기 AI의 한계를 어떻게 좀 넘어서려고 하는지, 특히 그 핵심 기술이라는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하죠. 네, RAG요. 그리고 교육학적 미세 조정.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얘기도 잠깐 하고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기술, RAG와 교육학적 미세조정이 현재 교육 AI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부정확성이랑 단순 답만 주는 기계, 이걸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거든요. RAG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정확성을 높이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RAG는요, AI가 답변을 만들 때 그냥 기존의 학습한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직접 올린 PDF 파일이라든지 특정 웹사이트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최신 정보도 반영할 수 있고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 출처까지 딱 보여주니까 신뢰도가 높아지죠. 구글의 노트북 LM이 딱 이 RIG 기술을 쓰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렇군요. RAG는 AI가 뭘 아는지 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거네요. 그럼 교육학적 미세 조정은요? 이게 AI의 가르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미세 조정은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가져다가 교육적인 대화 데이터를 더 학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대신에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AI가 좀 더 튜터처럼 학생의 사고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AI의 행동 방식을 튜닝하는 겁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가이드 학습이나 오픈 AI의 스터디 모드 같은 기능들이 바로 이 미세 조정 기술을 활용한 사례죠. 정리해보면 RIG는 AI의 지식 기반을 정확하게, 미세 조정은 AI의 교수법을 섬세하게 만드는 기술이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구글이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전략이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도 노트북 LM이랑 가이드 학습을 비교했었죠. 네, 맞아요. 구글은 RIG 기반의 노트북 LM으로는 사용자가 준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일종의 연구 보조 역할을 맡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 조정 기술을 쓴 가이드 학습 기능으로 복잡한 개념을 좀 단계적으로 질문과 답변, 이미지나 영상 자료까지 써가면서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개인 튜터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도구를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학습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유료 플랜으로 묶으면서도 대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고 구글 생태계 안에서 학습 경험을 다 해결하게 하려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죠. 반면에 오픈 AI의 스터디 모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자료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아, 네. 챗GPT가 초기에 이거 그냥 부정행위 도구 아니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교육 시장에도 좀 진입하려고 내놓은 게 스터디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세 조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유도하긴 하는데 하는데 구글의 가이드 학습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원하면 그냥 그 기능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정답을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랄까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 기능을 교육용으로 포장한 마케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결국 챗GPT 에듀 같은 유료 상품 팔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죠. 확실히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네요. 구글 오픈 AI 말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간단히 짚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문서 작업이나 수업 자료 만드는 거 도와주는 식으로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사 지원 쪽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세우면서 기기 자체에서 AI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를 강조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OS에 통합된 글쓰기 보조나 요약 기능 같은 걸 제공하고요. 각자 좀 다른 강점을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과제들도 있었어요. 학문적 무결성 문제랑 형평성 문제, 이거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AI가 글도 써주고 문제도 풀어주니까 이제 결과물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지는지,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같은 능력이요. 아, AI를 도구로서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마치 계산기처럼요. 맞습니다. 계산기 비유가 적절하네요. 기본 원리는 알아야 계산기도 잘 쓸 수 있듯이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런 강력한 AI 기능들이 대부분 유료 구독이거나 아니면 비싼 최신 기기에서만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 결국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이건 정말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네, 기술 발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교육 AI가 가진 가능성도 크지만 말씀하신 학문적 정직성이나 형평성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하는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AI 튜터가 일반화되면서 뭐랄까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학위의 가치나 또 저희 같은 교육자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AI가 줄 수 없는 거,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